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화곡동에 왔어요. 화곡동 빌라의 미래 가능성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요. 궁금하시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 2024년에 원종 홍대선이 착공해서 2029년 개통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화곡동 빌라에 어떤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예측합니다. 허탈하죠? 제가 생각해도 좀 허탈해서 머리를 쥐어 짜내서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화곡동 빌라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된다. 두 번째는 마곡, 여의도 등을 위한 중저가 주택식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다. 셋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가 화곡로거든요. 그리고 공항대로, 그리고 강서로 이 가운데, 그러니까 우장산 부근에 빌라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되고, 화곡로 남쪽은 그냥 중저가 주택지역, 그러니까 빌라로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 그걸로 계속 남아있는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허탈하죠? 제가 왜 이렇게밖에 예측을 못하냐면, 제가 마곡을 중심으로 서부 축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유튜버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동영상 제작할 때 제일 핵심으로 참고하는 게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서울 2030 플랜, 서울 2030 생활권 계획, 뭐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 한강변 기본 관리 계획, 이런 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들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뭐 이른바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의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별로 참고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정도로만. 정부 공식 문서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참고서입니다. 아무튼 정부 공식 자료를 보면 강서구의 다른 지역은 대충 잡히는 게 있어요. 감이 와요. 뭐 대충 이렇게 개발되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화곡동 지역은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 원종 홍대선 2024년에 착수해서, 공사 착수해서 2029년 개통 예정인 원종 홍대선은 서울 2030 생활권 계획에서 그래도 강조하는 편이더라고요. 뭐 정권 바뀌면 과거 부동산 정책 다 제로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당장 마곡지구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시장 재임할 때 계획 세워놨던 거 후임인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추진한 거예요.
GTX도 김문수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 주장했던 걸로 기억해요. 김문수 씨가 그때 경기도지사 할 때 수도권 광역개발 주장했어요. 수도권 광역개발이란 서울, 비서울 나누지 말고 수도권 전체를 통합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이거 현재 문재인 정부 기본 방침이잖아요. 서울 2030 생활권 계획을 보면 강서구는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뉘어요. 방화공항, 마곡, 영창, 발산, 화곡1, 화곡2. 화곡1과 2가 화곡동 일대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14.6%를 차지합니다. 한데 인구는 36.3%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게 화곡동 일대라고요. 서울 2030 생활권 계획에서 화곡 1, 2 생활권 관련해서는 원정 홍대선을 강조하는 게 좀 눈에 띄어요. 원정 홍대선이 오른쪽으로는 상암지구와 연결되죠. 덕원지구에도 역 생기고, 왼쪽으로는 부천 원정 사거리에서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부천 대장까지 연장되는 건 좀 확실해 보이고, 잘하면 인천 계양까지 연장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정 홍대선을 통해서 화곡동은 오른쪽으로 상암, 왼쪽으로는 대장 계양, 제가 늘상 말하는 김포공항 복합도시 하고 연결되고, 뭐 기존에 5호선 있고, 그래서 제가 원정 홍대선이 개통된 이후 또는 개통될 무렵에 이 화곡동 지역에 뭔가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게 화곡동 지역인데 지금 지하철역이 2개밖에 없잖아요. 5호선 화곡역하고 까치산역. 까치산역이 환승역이기는 한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2호선 신정지선 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원정 홍대선이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아직은 이제 뇌피셜 수준인데, 제가 김포 오천하고 계양 대장을 다룬 동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잘하면 2호선 신정 차량 기지하고 5호선 방화 차량 기지가 통합해서 김포 만약 신곡리 쪽으로 옮긴다면 거기까지 2호선 신정지선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2호선 신정지선이 지금 현재 까치산역에서 끝나는데 이게 최소한 화곡역까지는 연결될 거 아니에요. 화곡역에서 수명산 파크 지나서 아마 김포공항으로 갈 것 같은데, 만약 연장된다면 그러면 이제 화곡동에 동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화곡동 빌라 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화곡동 빌라가 값이 싸잖아요. 갭도 뭐 1000만원, 심지어는 5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신축이라도 뭐 2-3천만원 이상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화곡동 빌라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화곡동 빌라는 이미 2005년 6년에 한번 여러 사람 피보게 만든 과거가 있습니다. 2005년 6년에 여기 화곡동 뉴타운 지정된다는 소문이 아주 강력하게 퍼졌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김도연 씨였거든요. 이 양반이 화곡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어요. 당시 서울시장이 MB잖아요. 그때 노무현 정권 뭐 지지율 5%인가 10%인가 뭐 완전 폭망 상태였고, MB는 청계천 복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뉴타운, 이걸로 인기 한창 좋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눈에도 화곡 뉴타운은 확실해 보였던 거죠. 뭐 그에 앞서서 2003년에 이미 방화 뉴타운도 지정됐었고, 그래서 이 화곡동 빌라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그때 제 후배가, 이 친구가 경솔한 친구도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친구인데 뭐에 홀렸는지 그냥 사버렸어요. 화곡동 빌라를 꼭지에 샀어요. 술자리에서 확신에 차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저도 그 후배가 자꾸 자랑할 때, 야 조심해라, 너무 김치국 마시지 마라. 근데 잘못하면 화곡동이 노후도 문제 때문에 노후도 충족을 못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후배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보유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팔았는데 얼마나 손해봤는지 얘기 저한테 안 했습니다. 근데 제 느낌상 1억, 최소 1억 정도는 손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재개발이라든지 아니 뭐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느니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느니 이런 소문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으면 큰일 나요. 한번 물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는데 지켜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뭐 화곡동 뉴타운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냐면 정치인들이 성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2006년 11월에 강서구 의회에서 한 구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왜 화곡 뉴타운 빨리 추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당시 강서구 부구청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시 뉴타운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던가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뉴타운이 특히 강북 지역에서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거기에도 노후도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0% 이상 해야 되는데 화곡동은 30 내지 40%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왜 2011년 됐을 때 화곡 뉴타운 진행이 안 됐을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용산 개발 무산됐잖아요. 한국 부동산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버리니까 뉴타운도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간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보장 또는 상승이 계속 상승한다는 확신이 95% 이상 들어야만이 주민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2011년이면 하우스푸어 뭐 얘기 나올 텐데, 따라서 화곡동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 좀 낡았던 단독주택들 헐리고 자꾸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새 빌라로 건설돼 버리고 나니까 이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향 덕은 향동지구 분석 동영상을 올리면서 부동산은 소문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영상을 제작하고 나니까 화곡동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소액 분할해서 투자가 가능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특히 돈 없는 흑수저들 부동산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추구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좀 과격하게 말해서 정말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주식을 전혀 안 하는데 주식시장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부동산은 정반대입니다.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아라.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아라. 여기서 뉴스란 뭐 언론의 추측보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식 발표예요. 정부가 공식으로 어느 지역 개발하겠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입지 분석을 잘해서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나중에 내재 가치가 드러나서 가격 상승이 오를 만한 곳 거기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김포 고촌이고 고향 향동이고 이러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하잖아요. 부동산은 보통 이제 투자에 있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불가능한 투자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유일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입지 분석을 잘하면 돼요. 부동산 가치 투자를 하면 된다고요. 현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내재 가치가 드러나서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곳 거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김포 고촌이나 고향 향동 지구에 미리 주목할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입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소문에 솔깃한 거죠. 그리고 이 화곡동 사례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분위기 워낙 뉴타운으로 서울시장 MB가 성과를 올리고 있던 시절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때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뻔뿌질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근데 정치인의 공약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빌공짜 빈 약속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탓도 있지만 관련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 당장 오세훈 시장도 자기 당선되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재건축 확 풀겠다고 하더니 지금 말 바꾸잖아요. 말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면 화곡 1, 화곡 2 생활권의 핵심 지역이 세 곳인데 원종 홍대선 강서구청역, 원종 홍대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 화곡역 그리고 까치산역입니다. 현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서울 개발은 철저하게 역세권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개발은 뭐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다거나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면 강서구청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용도관리 및 생활서비스 시설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개발 유도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서 화곡동 관련해 강조하는 게 제물포 터널 개통입니다. 이게 이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말하죠. 제물포 터널 개통이라는 게 신월동 신월나들목과 여의도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가 4월 16일 개통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이 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km로 지하터널이죠. 요 지하도로 위에 신월나들목과 목동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4.1km의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2024년까지 건설돼 3층 구조로 만들어져요. 이 구간 차 밀리기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하도로 위에 지상부에 광화문 광장의 5배인 한 33,000평 규모의 공원하고 생활도로가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요 사업이 완공돼야 까치산역 부근하고 국회대로 주변에 있는 화곡유통상가라고 있어요. 그 주변에 좀 빌라촌에 뭔가 이제 개발 동력이 생기든지 개발 압력이 생기든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곡역은 원종 홍대선이 개통되고 나면 기존 5호선과 함께 더블 역세권이 되죠. 그리고 아직 이제 제 내피셜이지만 2호선 신정지선까지 연장돼 버리면 뭐 잘하면 트리플 역세권도 될 수 있죠. 한데 현재 서울 2030 생활권 계획을 보면 화곡역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의료 관광 특구와 연계한 지원 기능 도입, 그 다음에 원주 홍대선 추진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 이 정도만 언급돼 있어요. 의료 관광 특구가 저 미즈메디 병원 중심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연계 지원 기능 도입, 좀 약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종 홍대선 개통이 한 8, 9년 뒤잖아요. 그리고 이제 뇌피셜이지만 혹시 이제 2호선 신정지선까지 연장된다면 이 화곡역 그 주변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개발 계획이 다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언뜻 20층 돼 보이는데 이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런 게 이제 자꾸 화곡동에도 들어서네요. 이런 현상이 부천에도 보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제가 무슨 뭐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고 국토부 직원도 아니고 서울시내에서 주택 담당하는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인데, 도시계획상 서울시내 안에 아파트로 개발할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을 구분해 놓은 게 아닌가. 여기도 아마 다가구 있던 자리였을 것 같은데, 다가구 부수고,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부수고 또 빌라 짓는 것 같아요. 2018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화곡동 단독주택의 노후도가 32%?
다가구 포함한 거죠.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노후도가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5, 6년 무렵 뉴타운 얘기 나왔을 때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투룸 시세반값 특별 분양. 잠깐만, 이게 몇 층이야? 요거 뭐 한 20층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와,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화곡동에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이야, 이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동산 개론 앞부분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살짝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무슨 호이트 동심원 이런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그 어떤 도시든 간에 중저소득층을 위한 중저가 주택이 필요합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이런 중저가 주택지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제 추측인데, 지금까지 강서구나 서울시청의 이 행태를 보면 이 화곡동 빌라촌을 이대로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추측이에요. 네? 화곡동이 마곡하고 가깝잖아요. 여의도하고도 접근성 좋잖아요. 그 다음에 원종 홍대선 개통되고 나면 상암하고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종 홍대선 개통되고 나면 화곡동 빌라촌에 어떤 동력이 생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발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고, 동력이 생길 것 같다라고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종 홍대선 개통되고 난 다음에도 이 화곡동 지역은 빌라에서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롯데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예요. 제가 화곡동 이 빌라 관련해서 미래 전망을 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게, 이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 도로가 화곡로거든요. 화곡로 북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화곡 푸르지오, 우장산 힐스테이트, 우장산 아이파크, 강서 힐스테이트, 우장산 숲 아이파크, 이런 거 들어서고 있잖아요. 화곡동의 이 엄청난 빌라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29년 원종 홍대선 개통된 이후에 거의 다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든지, 또 하나는 그냥 거대한 업무단지를 보조하는 중저가 주택 직으로 계속 남아있든지, 마지막 하나는 화곡로를 중심으로 북쪽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화곡로 남쪽은 그냥 중저가 주택단지로 남아있던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곡동 빌라 투자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화곡동이 위치가 좋잖아요. 마곡, 여의도, 원종 홍대선 개통되는 상암과 접근성이 좋으니까. 근데 집값은 저렴하고, 빌라들 집값은 저렴하고 하니까 그냥 맘 편하게 내 집에서 살다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괜히 재개발 된다고 잔뜩 기대감 품고 매수했다가 안 되면 실망이 얼마나 크고 배가 아프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지.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마음을 비울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획했다가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머리 굴려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의외로 실패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살기 편해서 실수요를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